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냐? 보세요. 한번 내려드릴게요. 아마 눈치를 까신 분들 계실 텐데, 이분이 사연 거의 불리기의 달인입니다. 예. 이걸 내용 함축을 하면 얼마 안 되는 건데, 계속 불려가지고 내용 이만큼 적은 거예요. 일단 읽어드려야겠죠. 이거 좀 길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신 기장꼼정어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이 기니까 제가 최대한 또박또박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붕어형님께 드리는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붕어형님. 기장꼼정어입니다. 오늘은 수험생 고민상담입니다. 간단하게 대주제 3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3달 남은 시점에서의 마음가짐과 공부 방향. 두 번째, 시험 다음의 과목별 문제풀이 순서 및 시험이 다가올 수도 유의해야 할 사항들. 세 번째, TO에 대비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우선 첫 번째, 시험 3달 남은 시점에서의 마음가짐과 공부 방향. 이게 솔직히 핵심이겠네요. 작년 7월부터 1년에 한 번뿐인 군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군무원 시험에만 올인해서 쭉 달려왔는데 시간은 정말 빠르게도 흘러가는군요. 벌써 3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군무원 시험일이 7월 16일인데 현재 저는 솔직히 매일매일이 너무 불안하고 쫄아있고 공부할 때도 다리를 떨면서 그냥 너무 불안합니다. 저는 군무원 군수직 9급으로 공채 준비하고 있고요. 영어 한국사는 대체라서 이미 패스했고 본 시험 과목은 국어, 행정법, 경영학 3과목입니다. 현재 당연히 모든 과목 1회독은 마친 상태이고 N회독하면서 무한복습, 무한반복하면서 기출풀이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점수는 매번 왔다갔다 하니 대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국어는 70에서 85 왔다갔다 하고 행정법은 85에서 95 왔다갔다 합니다. 경영학은 여기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웬만큼은 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군무원 시험 특성상 문제 공개가 여타 국가, 지방직, 소방, 경찰 등의 시험과는 달리 20년부터 문제를 공개하기 시작했고 그 저 문제들은 전부 기출보고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군무원 수험생들이 이런 면에서는 약간 불리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일행, 경찰, 소방 등의 경우 국어, 영어 등 모든 문제가 공개가 돼서 수험생들이 어느 정도 대비는 할 수야 있지만 군무원은 그런 점에서는 너무 아쉽네요. 경영학은 문제가 9급은 작년 문제뿐 아니라 사실상 7급 문제를 봐야 하는데 7급은 너무 어렵습니다. 재무회계의 경우 계산 문제도 있어서 속된 말로 너무 빡셉니다. 그래도 경영학도 얼추 모의고사 같은 걸로 풀어보면 한 80은 나오는 것 같네요. 솔직히 가장 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고 자신 있는 과목은 행정법입니다. 국어와 경영학은 솔직히 어렵게 나오면 한없이 어렵게 낼 수 있는 과목들이라 그래서 어떻게든 행정법을 고득점을 맞을 각오로 국어와 경영학은 80점은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미리 말씀드리자면 군무원은 주관이 국방부와 각 군이라 일반 인사혁신처에서 진행하는 국가직 지방직과 시험 특성이 많이 다릅니다. 과락 제도도 없고요. 그런데 솔직히 행법은 판례도 수없이 받고 꾸준히 복습했고 그렇지만 국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어는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어법부터 문학, 비문학, 한자까지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와 맞먹을 정도로 어려운 게 국어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렵게 내면 한도 끝도 없어요.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문학 글길이도 생각 없이 미친듯이 길게 내놓고 그걸 1분 안에 풀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글을 많이 적는 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지문 읽는 데면 1분 넘게 걸리고 저는 이거 읽는데 20분 넘게 걸립니다. 문제 선지 읽고 기계적으로 답을 골라내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30초 정도의 사고를 해야 하는데 그걸 일행의 경우 20문제를 20분 안에 풀고 심지어 그 시간 안에 마킹까지 다 해야 한다는 게 일행을 대비하기 위해 시중에 나와 있는 100일도 모의고사라는 게 있는데 그건 솔직히 20분 안에 절대 못 풀어요. 자,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좀 찍어주세요. 어렵기도 어렵고 표준 발음법이나 안긴 문장, 아는 문장, 형태소, 국어사전 등재 배열 등
이런 것들은 특히 사고적도 여하고 시간도 어느 정도 걸리는 문제들이고 비문학 길이도 엄청나게 길고 논지 전개 방식, 한자성어, 문학의 경우 시조, 시, 수필, 소설 이런 것들도 물론 처음 보는 작품들도 손대서 풀 수 있지만 모르면 아예 손 자체를 못 대는 문제들도 있고 참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겠지만 시험이 이런 점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정리를 해놔봤자 내가 정리한 부분, 작품에서 나오란 보장이 없으니까요. 경영학은 재무 회계만 제외하면 나름대로 할만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무튼 현재 3달 남은 시점에서 공부를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2010년부터 국가, 지방, 소방, 국회 등 가리지 않고 다 풀어봤고요. 당연히 7급과 국회 8급은 더 어렵기에 국가, 지방 급은 90점 정도 꾸준하게 나오지만 7급과 8급은 7, 80 정도 나옵니다. 개념 정리를 다시 하고 복습하고 특히 국어의 경우 군무원은 문법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다 보니 소위 말해서 암기, 노가다가 필수인데 개념 정리하고 외우고 그런 걸 꾸준히 해야 하는데 요새는 자꾸만 마음이 불안해서 개념 정리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만 연도별, 국가, 지방, 소방, 기상, 서울시 9급 이런 거 가리지 않고 기출문제 풀이 위주로만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만 문제를 품으로써 내 실력을 학이라고만 싶고 뭐가 부족한지 캐치하고 싶고 문제를 풀면서 실전처럼 푼다고 생각하고 시간 측정도 해가면서 무슨 말하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시험이 다가올수록 너무 불안해서 개념 정리를 다시 해야 하는데 기출 푸는 것만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개념 정리의 중요성을 당연히 모르는 게 아닙니다만 본능적으로 그놈의 불안감 때문에 이러고 있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행정법은 자주 틀리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부관, 인가, 법규명령, 손실보상, 행정심판 등이 있는데 부관과 법규명령은 얼마 전에 싹 조져놔서 이젠 더 이상 안 틀리더라고요. 또 기출풀이 하면서 자꾸만 행법의 경우에도 문제를 품으로써 내 실력을 확인 판단하고 싶다는 욕구만 들어서 문제 푸는 데만 집중하고 있네요. 행법에서는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 확인소송, 당사자 소송 등 소송 파트가 핵심인데 얘네는 그래도 공부를 제대로 해놨는지 거의 틀리진 않던데 자꾸 틀리는 파트들은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나름대로 틀렸던 걸 또 틀리는 경우가 이제 허다하더라고요. 당연히 다른 과목 챙긴다고 복습을 안 해서겠죠. 공무원 시험이 이래서 어렵고 힘든 듯 합니다. 한 과목만 봐야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사람은 기본적으로 망각의 동물인데 아무리 오늘 어떤 개념을 완벽하게 조져놨다고 하더라도 다른 과목 챙기다 보면 자연스레 또 기억에서 사라져버리고 그걸 무한반복, 무한복습 해야 한다는 게 모든 수험생들이 공감하는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겠네요. 현 상태에서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공부를 매일 평균 10시간씩 하루에 한 과목만 팝니다. 괜히 국어 했다, 행정법 했다, 경영 했다 하는 건 좀 그렇고 두 번째, 시험 당일 과목별 문제풀이 순서 및 시험이 다가올수록 유의해야 할 사항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솔직히 저는 세 과목 중에 행정법이 그나마 제일 낫습니다.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문제들을 풀어보면 20분 안에 20문제 풀고 마킹까지 하는데 시간이 2, 3분 정도 남거나 딱 맞더라고요. 다만 국어는 정말 그나마 공무원이 다행인 게 어법 문제가 많이 나와서 일행보다는 시간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마킹까지 다 하면 30분은 걸릴 것 같네요. 그래서 시험 당일에 문제풀이 순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공무원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행하고 많이 다릅니다. 시험은 오후 2시에 시작해서 3시 15분에 끝납니다. 일행은 과목당 20문제 20분이지만 공무원은 3과목 75분, 75문제입니다. 한 과목당 25문제이고 25분 안에 다 풀고 마킹까지 다 해야 합니다. 문제지 순서는 국어, 행정법, 경영학이지만 국법 경을 하든 법국경을 하든 상관없고요. 75분 안에 모든 문제 다 풀고 마킹만 다 하면 됩니다. 국어는 20년 시험만 해도 어법이 25문제 중 15문제나 차지할 정도로 월등하게 비율이 높았지만 작년 21년 시험은 어법이 10문제로 줄어들고 문학 5, 비문학 6, 한자어휘 4문제로 출제됐고요. 그래서 공무원 국어도 어느 정도 공무원 국어 스타일을 따라가는구나. 비문학이 좀 더 많아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공무원 국어는 그래도 공무원 국어에 비해서는 문법의 비중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예상이지만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정도로 각 영역별 문제 배분이 되지 않겠나 싶네요. 문법이 많으면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면 장점입니다. 비문학 문화의 경우 글을 다 읽고 선지를 하나하나 골라가면서 찾아내야 하지만
문법의 경우 예를 들면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 로마字표기 등은 몇 번 조져놓으면 판례처럼 한 문제나 20초 것도 가능한 문제들도 있어서 그치만 비문학이 많다면 솔직히 시간을 줄이는 데는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현재 제 수준에서 국어 25문제에 30분 정도 걸릴 것 같고 행정법 25문제에 22, 3문제도 소요될 것 같고 경영학도 솔직히 1분 안에 한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듯 합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순서가 고민입니다. 가장 자신 있는 행정법을 맨 먼저 풀고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걸리는 국어를 뒤에 풀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시험지 순서대로 풀어야 할지 어차피 경영학은 맨 마지막에 풀 생각이라 국어 행정법 순서가 고민입니다. 저는 법국격 순으로 풀면 좋겠다고 보긴 하지만 사실상 문제가 또 행정법에서 미친듯이 어렵게 나와버릴 수도 있고 작년 취업한 공무원 현직자의 말을 들어보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막상 시험장 가서 가장 자신있던 행정법이 어렵게 나와버리면 거기서 시간이 또 뺏기고 생각하다 보면 또 당황해서 시간 엄청 모자르고 촉박해질 수 있다고. 자신 있는 과목일지라도 문제 난이도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니 순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국어는 뭐 비문학 문학의 경우 당연히 그리는데 시간이 들어서 시간만 좀 더 걸린다 뿐이지 점단율은 많이 맞히는 편이긴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국무원은 상태평가입니다. 과락 개념 자체가 없고 그냥 위에서부터 점수로 자르죠. 20년 군수직 합격서는 70.67점이었는데 작년 군수직 합격서는 76점이었습니다. 허나 어제 국방부에서 각 분별 티오를 공개했는데 정말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그러면 컷도 당연히 올라갈 테고 평균 80으로도 부족하겠구나. 85는 맞아야겠구나. 라는 직감이 왔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다가올수록 유의해야 하는 사항들과 시험 당일에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의 경우 완전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자체 그냥 시험장 경험과 작년 시점에서 내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문제가 어떤 부분에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험을 쳐서 아무것도 없었기에 긴장감도 1도 없었습니다. 다만 올해는 입장이 다릅니다.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기에 시험이 다가올수록 너무 떨리고 긴장되고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불안하면 사람이 안 하던 실수도 나올 수도 있는지라 그게 너무 떨리네요. 시험 당일에는 몇 시까지 시험장을 가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하는 게 좋을까요? 세 번째, TO에 대비하는 마음가짐. 뭐 자세한 자료는 국방부 국무원 채용관리, 육군 국무원 채용관리 사이트에 가서 확인하면 나오지만 그래도 그냥 여기서 언급드리겠습니다. TO 보고 진짜 너무 암담하고 싱숭생숭하고 마음이 더 불안해졌습니다. 22년이 진짜 막차인 건 알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반토막이 나니 같이 온라인 스터디를 하는 사람들 반응도 다 비슷했습니다. 저는 육군을 지원할 생각이라 육군 기준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급 육군행정 481명 선발에 필합 744명, 육군군수 409명 선발에 필합 637명. 그러나 올해 9급 육군행정 196명, 육군군수 177명. 열심히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TO를 급격하게 줄이는지는 모르겠으나 해도 너무한 TO라고 생각이 드네요. 심지어 올해는 이상한 게 7급이 9급보다 더 뽑습니다. 상식적으로 9급을 더 많이 뽑아야 하는 게 아닌가. 차양직은 또 뭐라고 857명이나 뽑고 마음이 너무 싱숭생숭해서 TO 나온 거 확인한 후로 오늘 솔직히 집중력은 그다지 별로였지만 누나 조언도 듣고 해서 마음 다시 잡았습니다. 117명 안에 내가 들어가고 만다 라고 마음을 고쳐먹고 남은 92여일 더 빡세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미 TO는 공개됐고 사실상 저만 그런 것도 아니고 같은 진열 준비하는 타 수험생들도 똑같은 반응일 테고 비슷한 상황일 테니 그냥 다시 멘탈 잡고 공부 이어가는 게 현명하다고 판단이 되더군요. 그래도 사실상 바늘구멍이나 소위 말해서 쪼리기는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마음가짐을 잡고 어떤 공유 방향으로 다시 이어나가면 좋을까요?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그럼 줄여야죠. 와, 참나. 아니, 수험생 이만큼 적을 시간이 있어? 이거 적을 시간이 몇 자라 더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진짜 뽕을 뽑으려고 진짜. 이거 적다가 다 까먹겠네. 여러분 이 사연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참 구체적으로 적어놨죠, 맞죠? 예.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는 거는 뭐냐면 이분이 국무원 시험 올해 준비하는데 TO가 적고 예.
티오가 적고 과목을 3과목 보는데 어떤 시험을 보면 되겠냐, 시험 순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리고 불안한데 불안감을 잡는 방법, 그리고 시험 나가서 해야 되는 행동, 요겁니다. 근데 요거를 이렇게 엄청나게 불려가지고 적으셨네요. 예. 사실 이거, 자, 여기 있죠. 자, 사실 이거 다 날려도 됩니다. 자, 요렇게 봐도 돼요. 근데 이거를, 예, 요만큼 불려서 적었네요. 예. 여기까지만 봐도 됩니다. 여기까지만. 네, 딱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보고 얘기해야 될까요? 마우스 커서 안 내리고 딱 여기까지만. 야, 참. 그러면 제가 넘버링 안 하고 그냥 바로바로 얘기하겠습니다. 바로바로 피드백을 드릴게요. 너무 얘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걸 또 뽕을 뽑으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야. 일단은 중요한 게 3달 남았잖아요. 공부 분량 늘리지 마세요. 절대 늘리지 마요. 네. 그냥 지금 봤던 거 그냥 봐요. 네. 보고 그냥 정리하세요. 봐도 계속 봐요. 왜냐면 공무원 시험 자체가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밑빠지독이 물붓기입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이 시기에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불안해서 양을 늘려요. 자기가 안 봤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 망치는 겁니다. 강사분도 얘기하죠. 그냥 봤던 거 보라고.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정리한 거, 내가 봤던 거 딱 그것만 확실하게 본다는 생각으로 가야 됩니다. 지겨워도 그거 봐야 됩니다. 괜히 여기서 불안해서 괜히 내가 안 봤던 거 지엽적인 거까지 봐버리면 기본적인 틀립니다. 시험장 가가지고. 그냥 봤던 것만 계속 봐요. 그리고 기출문제, 최근에 나온 타 기출문제 유념해서 풀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얘기하기 있는데 그냥 문제를 푸는 걸로 끝나면 안 돼. 자, 누구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강사분들도 다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도 있죠. 이거 지문이 있잖아. 지문을 아예 내가 잘근잘근 씹어먹는다는 생각으로 다 체득을 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내가 문제 풀었기 때문에 뭐 답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지문 몰라도 돼. 그게 아니라 사지선도 아닙니까? 1번, 2번, 3번, 4번. 그게 답이 나와서 나머지 3개 지문. 책에 다 찾아봐야 돼요. 내가 아는 건지 모르는 걸 확실하게 구분하고, 모르는 거면 책에 찾아가지고 체크하고 밑줄 긋거나, 아니면 책에도 안 적혀 있으면 적어야 됩니다. 적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출제위원들이 가장 뭐부터 하냐 하면 최근에 시행된 기출문제부터 들고 가요. 들고 가서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합니다. 제가 봤을 때 국무원 시험 출제하는 출제위원분들은 분명히 국가직 문제 들고 갑니다. 국가직이나 타기출 문제 들고 가서 분석을 하고 문제를 출제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출제가 된 국가직 9급 있죠. 문제를 그 지문에 있죠. 하나도 남김없이 잘근잘근 씹어먹는다는 생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잘근잘근. 아니면 그 시험에 나왔던 단원까지 잘근잘근 봐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기출문제 풀면 답 나왔네? 풀 필요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정말 위험 발상이야. 지문, 시험 지문이 보통 한 80개 되잖아요. 사지선다. 그걸 모조리 다 찾아보는 거야, 책에. 내가 못 봤던 부분이면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봐야 되는 부분, 안 봐야 되는 부분이 구분이 돼. 어떤 유형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분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단권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단권화 작업. 그래서 이럴 때는 불안하면 기본서를 보세요. 기본서를. 기본서 정독을 해요. 정독을 해가지고 내가 아는 건, 내가 당연히 아는 것과 헷갈린 것을 이제 구분 지어야 된다. 이거 내가 팁을 드릴게. 이거 어떻게 하는지 팁을 드릴게요. 저만의 방법이 뭐냐면 포스트잇 중에 가는 게 있어요. 종이로 된 거 말고 약간 필름처럼 된 게 있습니다. 굉장히 가는 거. 네. 그 가는 거를 사가지고 책을 동독을 하는데 내가 애매하고 잘 헷갈린다고 하면 그 범위를 포스트잇을 붙여놔요. 그래서 다 보면서 이거 애매하다 헷갈린다 하면 붙여놓고 보다가 헷갈린다 붙여놓고 하면 해독을 하잖아. 그러면 애매한 부분이 남아요. 확실하게 아는 부분이 걸러지고 애매한 부분이 포스트잇 붙여놨기 때문에 남습니다. 그러면 다음 해독할 때 어떻게 하냐? 그 애매한 부분을 보는 거예요.
계속 해독하면서 떼 나가는 겁니다. 이거 나는 고급 스킬이야. 예. 여러분, 저 이래봬도 그래도 경찰공은 피계학교 3위 한 사람이에요. 연고지에. 대구청에 3위 한 사람입니다. 예. 이거 나는 고급 스킬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해독을 하는데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제대로 보는 건지, 뭐가 헷갈리고 뭐 안 헷갈리는지 그 구분을 못 짓는단 말이에요. 저도 이걸 알거든요. 그래서 구분을 지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거는 근데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좀 7급이나 사법고시 하신 분들도 많이 하는 방법이야. 포스트잇 보면 왜 띠로 된 거 있잖아. 띠로 된 거. 왜냐하면 이게 좋은 게, 예, 인덱스 탭 그거 좋은 게 이게 떼면 흔적이 안 남아요. 자국이 안 남아. 전혀 안 남아요. 예. 나중에 떼가지고 아는 거니까 떼면 돼. 떼면 흔적이 전혀 안 남아요. 예. 그래서 좋아. 붙이는 것도 굉장히 간단하고. 그래서 그 인덱스 탭을 사가지고 좀 여러 개 사놔요. 사가지고 헷갈리거나 잘 안 외워지는 거. 그거를 붙여놔요. 파트별로 붙여놔. 그럼 많이 붙여야 될 겁니다. 인덱스 여러 개 사야 될 거예요. 인덱스 사는데 한 5,000원 넘게 소요가 될 겁니다. 예, 양껏 사가지고, 이거 뭐 돈 그렇게 안 비싸잖아요. 양껏 사가지고, 애매하다 싶으면 다 붙여놔. 헷갈리다 싶으면 다 붙여놔요. 확실하게 모르시면. 예. 그렇게 해가지고, 회독할 때, 내가 아는 부분과 헷갈린 거나 모르는 부분을 구분을 지어야 돼. 예. 그러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을 계속 해독하면서 줄여나가는 겁니다. 이 인덱스의 범위를 없애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국어 같은 경우에 많이 읽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읽어보고 책 보는 수밖에 없어요. 불안하면 그냥 기본서를 봐. 네. 책에 다 정리하세요. 기출문제 그냥 풀어가 점수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출문제 풀어가 점수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문을 하나도 남김없이 곱씹어서 책에 표시해서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내 걸로 만드는 게. 보통 가장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는 그 다음 시험에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거 하셔야 돼, 꼼장어네. 문제가 공개되잖아. 지금 거의 모든 공무원 시험의 기출문제가 공개가 되잖아요. 이 공개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공무원 시험 문제가 공개되고 안 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제 출제위원들이 무리수를 못 걸어요. 공개가 돼버리면. 예. 왜냐하면 예전에 공개가 안 될 때는 문제 헷갈리고 해도 이의제기를 못했단 말이야. 몇 번 집은 이상하다 이렇게 못했는데, 공개가 되면 거의 솔직히 좀 게임으로 치면 몇 팩이 몇 팩. 그냥 맵지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애매하다 싶으면 걸 수 있거든. 그러면 여기에 이걸 이제 문제 걸어가지고 오답 있다 이의제기 걸어버리면 출제위원들이 이걸 가지고 징계를 먹습니다. 많아버리면 문제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자신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무리수를 못 걸어요. 문제 낼 때. 예.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봤을 때 크게 기본에 벗어나는 문제가 안 나올 겁니다. 기본에 벗어나는 문제가.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 보려고 하지 마요. 기본적인 건 봐요. 그래서 문제 공개가 중요한 겁니다. 해경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더럽게 내기 소문났는데, 해경도 몇 년 전부터 공개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복불복 문제를 못 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기본만 하세요. 기본만. 그리고 하나 불안하면 제가 팁을 드릴게요. 불안하시면, 물론 공부하는데 좀 방해될 수 있겠지만 라디오 들어요. 라디오 같은 거 들으면서 공부해요. 라디오 불 깔아가지고, 스마트폰 라디오 불 까는데 데이터 소모도 거의 안 되거든요. 라디오 들으면서 공부해요. 그럼 긴장감이 좀 줄어들어. 예. 저는 라디오 들으면서 공부했어요. 생각보다 이런 분들 많더라고. 음악 듣거나 라디오 들으면서. 왜냐면 긴장 푸는 용도로. 약간 야구 선수들이 껌 씹는 거랑 비슷한 거죠. 투수들이 왜 긴장 풀기 위해서 껌 씹고 이제 공 던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 불안하면 그렇게 하세요. 이것도 제 공부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규칙 문제는 확실하게 정리하시고요. 시험이 다가올 수도 유의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아프면 안 돼. 아프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 하면 너무 시간이 짧아요. 이 문제풀이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거의 시간을 다 쓰시네요. 75분의 시간이 있는데 마킹한 시간 빼버리면 거의 한 60한 이 시간을 거의 다 쓰네요. 이거 위험한 거야 이거. 자, 잘 들으십시오. 75분의 시간이 있는데 75분 다 쓴다. 위험한 겁니다. 시험장감 더 씁니다. 경험자라서 말씀드리면 시험장감 더 써요. 적어도 60분이나 55분 안에 문제 다 풀어야 됩니다. 이 연습하셔야 돼. 아직 문제 스크린 푸는 스킬이나 요령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한 문제라도 뭔가 이제 더 읽고 더 풀려고 하다 보면 시간 안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르면 찍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자, 시간 안배가 뭔가 확실하게 안 된다는 게, 자, 30분, 53. 지장이 없는 게 아니라 지장이 있어요. 두 과목 푸는데 50분 넘게 걸리고, 여기서도 한 15분 넘게 걸린다고 치면, 막상 답안 작성할 때 시간이 촉박하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님이 답안 마킹하다가 밀려가지고 틀렸다 생각해봐. 답안을 잘 마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답안 마킹하다가 픽사이 나가지고 답안 다시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감독관이 절대 답안지를 빨리 바꿔주지 않습니다. 시간을 줄일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모르면 찍으라니까요. 모르면 확실하게 못 풀 것 같으면 찍어요. 시간 지직 끄면 안 된다니까. 문제를 뭐 오래 보고 있는 건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답안에 내가 답을 내린 것을 다 완벽하게 마킹해가지고 제출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매번 시험에 시간 촉박해서 답안 작성 못했다거나 아니 밀려 쓴 경우 매번 발생합니다. 매번 꾸준하게 발생합니다. 그건 핑계입니다. 꼼장원이 비문학 때문에 주의 자신이 없으면 비문학 몇 개 표기해요. 답안 나오는 거 깨또 찍어 차라리. 님이 그거 하셔야 돼. 안배가 안 되는 거야 이거. 내가 봤을 땐 좀 치명적인 거야 이거. 시간 너무 많이 써요. 무조건 60분 안에 다 풀어야 됩니다. 완벽하게 다 풀어야 돼. 애매한 거 있으면 모른다 싶으면 찍어야 돼요. 확실하게 풀 것만 다 풀고 답 나오는 거 다 풀고 읽어봐서 답 나오는 거 다 풀고 이거 봐도 모르겠다 싶으면 찍어야 돼요. 찍어가지고 20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75분이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혹시나 답안에 마킹했을 때 삑사리 나가지고 답안 다시 교환받고 다시 재마킹하는 시간까지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 답안지라는 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험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뭐 정리하면 응시 번호, 이름 그리고 보면 이제 마킹할 때도 그냥 정리 아니라 응시 코드, 지역, 직렬, 수험 번호 다 마킹해야 돼. 그리고 보통 공무원 답안지는 예비 마킹이 안 되잖아요. 예비 마킹 안 되죠. 체크 안 되죠. 그냥 바로 원테이크로 마킹해야 되죠. 막상 시험장 가면 마킹이 그렇게 빨리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삑사이 나면 골로 가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75분이나 하더라도 답안지 마킹하고 이름 적고 다시 마킹하는데 6, 7분은 걸립니다. 예. 그거 감안하셔야 돼요. 그 감안하고 나서 감안한 거 포함해가지고 60분 안에 다 풀어야 됩니다. 75분 다 쓰려고 하는데 이거 위험 발상이야. 시간 다 쓰면 안 돼요. 여유있게 가야 됩니다. 그 순서는 본인한테 맞는 거 보세요. 본인한테 맞는 거. 본인한테 맞는 거 풀어요. 본인한테. 아니 붕어 형.
이런 분들 의외로 많구나. 아니 시험 문제 답안을 신중히 작성하고 아는 건 중요한데 채점 기준은 OMR 카드로 하잖아. 근데 거기에 기록하는 걸 급발진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처음 알았어. 아까 저한테 사연 보낸다는 분 계십니까? 그 닉네임 뭐지? 아까 저한테 사연 보낸다는 분 닉네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합격기현님 합격기현님 계십니까? 아까 내가 대답 안 해서 나가셨나? 나중에 오시면 물어봐야지. 일단 본인이 잘하는 과목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건 빨리 풀어야 돼요. 이 뭔가 지문이 길다. 그럼 제껴야 됩니다. 자, 꼼장이 잘 들으세요. 바로 빨리 답이 나오는 것도 있어. 그런 거 빨리 풀고 지문이 길다 하면 일단 제껴. 별표 치고 제껴. 시험장 갈 때 연필 들고 연필이랑 샤프 들고 가서 아 이거 길다 좀 걸리겠다 싶으면 별표 치고 그냥 제껴요. 아니 체크하고 제낀다거나. 그래서 빨리 푸는 거 빨리 풀어서 시간 확보하는 거예요.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답이 나오고 짧고 금방 나오는 것들을 빨리 체크해서 빨리 풀어서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거야. 지문이 길다 하면 제껴요. 사례형 문제면 제껴.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되는 거면 제껴요. 스킵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풀어서 답이 푸는 거 빨리 풀어서 시간을 확보하면서 풀어야 돼. 그게 여유가 있어야 돼. 긴 지문들은. 이건 본인이 이제 가장 자신 있는 방향대로 가서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리고 어떤 시험이든 간에 공무원 시험은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 오히려 저는 어렵게 나온 게 더 낫다고 봐요. 쉽게 나오는 것보다. 오히려 쉽게 나오면 더 난감합니다. 커트라인 올라갑니다. 차라리 어렵게 나와가지고 볼풀분 문제로 나와가지고 커트라인 푹 내려앉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변별력이 확 생겨가지고 점수 갭 차이가 많이 벌어지거든요. 오히려 그 무난하게 나오면 합격한 사람들끼리 변별력이 없다 보니까 시험 성적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러면 면접 가면 박 터지는 거야 이게. 네. 차라리 이제 폭탄 문제 많이 나오고 어렵게 나와가지고 다 못 봐가지고 컷타를 확 날려진 게 낫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물론 과락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보면 열심히 공부하면 티어 뚫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티어 뚫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티어 뚫을 수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경쟁률이 많이 약한 편이네요. 그래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네. 그래도 10대1 미만이네요. 10대1 미만. 10대1 왔다 갔다 거리네. 다 안 읽어도 됩니다. 답이 확실하게 답이 나와서 이제 그거 체크하면 무조건 답이에요. 그거 다 읽을 필요가 없어. 왜 그걸 다 읽어요? 틀린 게 있는데 완벽하게 틀린 게 딱 있잖아. 그럼 체크하면 끝이야. 여태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오답이었던 한 번도 없어요.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읽어? 아니 완벽한 오답이 있잖아. 완벽한 오답인데 그거 왜 다 읽습니까? 다 읽으나 마나 확실하게 답이 나오고 체크하면 끝입니다. 네, 끝이에요. 그거 다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인원수 적어도 열심히 한 사람 붙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인원수 적어도.
그리고 다른 진열보다는 경쟁률이 높은 게 아니야. 자, 꼼장어님. 뭐 공무원 시험 티오가 작아서 뭐 작년보다 높을 수 있어도 타진열 안 보셨죠, 꼼장어님? 경쟁률 어떻게 되는지 안 보셨지? 일반 행정 경쟁률 안 보셨죠? 일반 행정, 국가직. 일반 행정 경쟁률 93.9대 1이었어, 전국 단위. 93.9대 1. 그 정도면 할 만한 경쟁률입니다, 그 정도면. 그리고 공무원은 내가 봤을 때 허수도 좀 많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16.5대 뚫을 수 있어. 내가 실력만 발휘하면, 내 실력만 발휘하면. 왜냐하면 평소에 공부 잘했던 사람들 실력 발휘 못해가지고 성적이 떨어진 사람이 꽤 많으니까. 자, 그리고 시험에 다가와서 유예되는 상황. 그냥 멘탈 관리 잘하면 돼요. 봤던 거 계속 보고. 분량 늘리지 말고. 기본서 해독 많이 해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해독 많이 하세요. 시험 당일에 일찍 가세요. 9시에 입실이잖아. 어영부영 가지 마시고 7시에 가가지고 그냥 7시에 가세요. 7시에. 예. 7시에 7시 반에 도착을 해요. 여유있게. 어차피 잠도 안 오는데. 잠도 깰 겸. 잠도 깰 겸 그냥 캔커피 하나 뭐 조지아 같은 거 하나 마시고 달짝지근 하는 거 마시고 그냥 운동장 한 바퀴 돌아요. 몸도 풀 겸. 그리고 하나 여러분 팁이 있어요. 제가 시험장 갈 때 팁이 있는데 뭐냐 하면 절대 교문 입구에서 학원 직원들이 나눠주는 팜플렛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받지 마세요. 주면 그냥 받지 마시고 혹시라도 손에 쥐어주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요. 네.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버리세요. 네. 오히려 보면 정신만 사납습니다. 도움되는 게 아니라. 보통 공부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이 서브노트 주는 거 받아가지고 보는데 그 사람 다 떨어질 사람이야. 장남하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딱 보이거든. 내가 시험을 많이 보다 보니 이 사람은 100% 떨어진다. 어떻게 보냐 하면요. 시험장 가면 왜 학원 공무원하고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고생한다고 아침 일찍 나가지고 이제 판 펴놓고 거기다 이제 왜 차 같은 거 타가지고 커피 같은 거 타가지고 막 마시라고 사인펜 같은 거 주고 막 서브노트 주고 하거든요. 학원 팜플릿 같은 거. 그거 다 받아가는 사람은 다 떨어집니다. 내가 여태까지 다 그랬습니다. 수진하게 다 받아가고 막 채표가 보는 사람들 다 떨어졌어. 거짓말하는 게 다 떨어졌어요.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공부 제대로 된 사람 보면 안 됩니다. 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시험장 갈 때는 그냥 내가 노트 같은 서브노트 있죠. 헷갈리는 것만 적어놓은 서브노트. 그거 들고 가는 거야. 그것만 봐요. 그것만 이제 워밍업, 운동장 한 바퀴 돌면서 워밍업 하면서 그것만 봐요. 다른 거 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서브노트 이제 왜 헷갈리는 거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한 거 만들어가지고 노트 같은 거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가. 그것만 이제 봐. 다른 거 볼 생각하지 말고. 서브노트 한 권에다가 이제 헷갈리는 것들 아까 말씀드린 행정법 국어 경영학에 있던 거 헷갈리거나 좀 자주 틀릴 수 있는 거. 점심은 왜 먹고 갑니까? 아니 10시에 시험 아닌가요? 10시 시험 아닙니까? 공무원 시험? 공무원 시험 10시 시험 아니에요? 왜 점심을 먹고 갑니까? 점심 왜 먹고 가죠? 점심 먹고 시험 칩니까? 공무원 시험? 보통 공무원 시험 10시에 시험 보지 않습니까? 소방, 경찰, 국가직 전부 다 오전 10시 시험 아니에요? 근데 점심 얘기가 왜 나오지? 아니, 공무원 또 10시 시험 아니에요? 점심 먹고 시험 봅니까? 하... 아, 10시가 아니구나. 아, 그렇네. 오후 2시에 시험을 보네요. 저 이거 몰랐네요. 야, 공무원 좀 특별하네. 왜 이렇게 보지? 보통 오전 10시에 보는데. 야, 이건 내가 몰랐네요.
몰랐네. 생각이 짧았습니다. 다른 시야가 똑같다 생각해. 소방, 경찰, 국가직, 지방직 전부 다 10시잖아. 좀 특이하네요. 7급 전부 다 10시 아니야? 아, 그럼 점심을 먹는데 배부르게 절대 먹지 마세요. 점심을 그냥 빵 드세요. 빵이나 소화 잘 되는 거. 샌드위치 같은 거. 괜히 거하게 먹지 마요. 이게 오후 드시면 이게 좀 위험하네. 식곤증 오겠다. 든든하게 먹지 마세요, 절대. 그냥, 빵 같은 거 먹어요. 빵이나 소화 잘 되는 거. 예. 그냥 끼니면 해결할 수 있는 거. 배고프지만 않는 거. 그것만 시험 봐요. 어차피 시험 시간이 짧으니까, 예. 오히려 밥 되는 거 먹으면 독입니다, 독. 수험생 때도 마찬가지지만, 점심 때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수험생들은. 왜 많이 먹으면 안 되냐 하면, 너무 거하게 먹잖아. 그러면 점심 되면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너무나도 많이 힘들어. 제가 예전에 점심 때 한솥 도시락 있죠. 그거 먹었는데 정말 힘들었어. 한솥 도시락이 정말 무슨 밥에다 수면제를 탔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졸려가지고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예. 그럼 2시 시험이면 12시 오면 되겠네. 예. 그래서 TO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PO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저 인원 안에 들어간다 생각가지고 하시면 돼요. 내가 저 인원 안에 무조건 들어간다. 무조건 합격한다. 그런 마음 가지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냥 다른 잡다한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캔커피 드세요. 캔커피 꼭 챙기세요. 캔커피가 이제 졸음도 좁고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거든요. 예. 좀 당이 많이 들어간 거. 오히려 당 들어간 게 좋습니다. 카페인 많이 들어가 당 들어간 게 좋아요. 그렇죠. 한 자리 내 거다. 좋습니다. 그런 마인드. 다 비슷합니다. 불안하고 그런 거는. 예.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자, 이거 1번, 2번, 4번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자, 시험 3달 남은 시점에 마음가짐 공부 방향. 많이 불안하면 라디오 같은 들으면서 긴장을 풀어요. 예, 스마트폰 라디오 어플 있으니까 귀에 꽂고 공부해요. 집중 더 잘 될 거야. 심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공부 방향은 기본 수업 위주 정도. 아까 제가 인덱스 얘기했죠, 인덱스. 인덱스로 헷갈리는 것 붙여가지고 계속 해둬가면서, 이제는 안 헷갈린다. 그러면 없애가면서 뛰어나가라. 자, 그 시험 다음에 과목별 문제풀이 순서. 이건 가장 자신 있는 거. 그리고 긴 지문이면 바로 풀지 말고 가장 답이 나오는 거. 그리고 이미 답이 나온 거면 2번, 3번, 4번 나머지 지문 잊지 말 것. 4개 문항 중에 확실하게 답이 아닌 게 딱 나왔으면 그 뒤에 지문을 읽을 필요가 전혀 없다. 오케이? TO에 대비하는 마음가짐. TO에 대비하는 마음가짐은 어차피 저 한 자리 낼 거다.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나 열심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저 자리 중 하나는 내 거다. 내 걱정이 아니다. 난 무조건 들어가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 님은 낫네요, 꼼장언니. 인원 보니까 177명이 나왔네. 저는 24명이었습니다. 저는 24명이었어, 꼼장언니. 님은 그래도 177명 아닙니까? 아무튼 마지막으로 준비 잘 하시고, 예, 준비 잘 하시고, 기본에 충실하시기 바랄게요.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 시험도 막 그렇게 빡빡하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문제 공개가 되기 때문에. 빡빡하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기에 충실한 사람이 이 시험에서 승자가 될 겁니다. 아무튼 제가 드릴 수 있을 만은 여기까지입니다. 꼼장어님 준비 잘 하시고, 기본 서예도 열심히 하시고요. 시험 문제 푸는 요령 좀 잘 마스터 하셔가지고, 시전에서 좋은 성적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민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